이름 없이 사라져간 물밑의 영웅들. 그들의 숨겨진 사투가 지금 바다 위로 떠오른다. 음악이 조용히 흐르며 달이 없는 밤, 유난히 검었던 조선의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 위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보다 더 깊은 물 아래서는 한 남자가 숨의 방향을 바꿔서 적의 배를 향해 조용히 다가가고 있어요. 네, 당시 사람들은 그를 해귀, 그러니까 바다의 귀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이름 없는 존재, 해귀에 대한 한 편의 소설하고요. 또 그 소설의 뼈대가 된 역사적 사실을 파고드는 작가의 기록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의 빈틈을 채우고 또 기록되지 않은 존재를 어떻게 기억하려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오늘 우리의 목표는 크게 두 갈래로 볼 수 있겠네요. 첫째는 소설 속 해귀라는 인물의 시선을 따라서 그의 서사와 내면을 함께 경험해보는 것이고요. 그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둘째는 작가가 제시한 그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상상인지 그 경계를 한번 같이 탐색해보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한 명의 병사를 넘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존재들의 숨결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주인공은 인도 남서부, 그 말라바르 해안의 따뜻한 바다를 기억하는 남자입니다. 네, 아버지가 잠수부였는데 어린 그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숨을 이기려 하지 마라. 숨은 네 것이 아니다. 그 표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숨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잠시 바다에게 맡겼다가 되찾아오는 거라고요. 정말 시적인 표현 아닌가요? 맞아요. 그에게 잠수라는 건 생존 기술이자 뭐랄까 세상과 교감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네네. 그런데 이 평화롭던 기술이 전쟁의 한복판으로 그를 끌어들입니다. 명나라 군영과 은자 50냥의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이름 대신 해귀라는 별칭으로 불리면서 이제 적선을 침몰시키는 임무를 맡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하는군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배운 바다와 함께 숨쉬는 법이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 되어버린 거니까요. 맞습니다. 소설 속에서 묘사되는 그의 감정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임무를 완수하고 적선이 불타오르는 걸 보면서도 어떤 승리감이나 쾌감 같은 걸 전혀 느끼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허무해하죠. 네, 깊은 허무함을 느끼죠. 작가는 그의 역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적은 남기되 존재는 남기지 않는 것. 와. 그는 작전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바다의 귀신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물속에서 불타는 배를 보면서 저 불길 속에서 사라지는 건 저들의 목숨인가 나의 시간인가 이런 독백을 하잖아요. 네.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의 영혼을 계속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순간,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모든 임무가 끝나고 칠흑 같은 바다 위에 홀로 남은 배 한 척의 뱃머리에 네네. 푸른 철갑을 두른 장수 한 명이 서 있는 걸 보게 되죠. 펄럭이는 깃발에는 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고요. 누가 봐도 이순신 장군을 암시하는 인물이죠. 그렇죠. 주인공은 어둠 속에 숨어 있으니까 아무도 자기를 못 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에 대한 묘사가 정말 압권이었어요. 맞아요. 두려움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알고 있음을 전하는 그런 눈빛이었다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그 장수가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서 경례를 하잖아요. 네. 이건 명령도 아니고 어떤 신호도 아니었어요. 바다 가장 깊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싸운 한 존재에게 보내는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예의였던 거죠. 맞아요. 바로 그 순간 주인공은 모든 걸 보상받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계약금 은자 50냥이나 그 어떤 칭찬보다도 더 뜨거운 무언가를 가슴속에서 느끼는 거죠.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임무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누군가, 그것도 저 위대한 장수가 알아봐 주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요. 네. 작가는 이 장면을 통해 인정이라는 것이 한 인간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개인의 서사가 정말 가슴을 울리네요. 이렇게 강렬한 이야기에 빠져들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어떤 거요? 이토록 감동적인데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작가가 남긴 역사적 사실 정리 자료를 보면서 이 질문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놀랍게도 해귀라는 이름 자체는 실록에 등장한다면서요. 네. 그게 정말 흥미로운 시작점입니다.
선조실록에 실제로 해귀라는 영칭이 등장해요. 와, 정말요? 저는 그냥 소설적 허구인 줄 알았는데요. 기록을 보면 피부색이 검고 눈동자가 튀어나왔으며 물속에 잠수하여 적선을 공격하는 그런 이국적인 병사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피부색이 검고 잠수를 해서 배를 공격했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렇죠. 조선 사람은 아니었을 거고요. 현대 연구에서는 이들을 아프리카나 인도양 연안 출신의 용병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프리카요? 네. 당시 마카오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포르투갈 세력을 통해서 명나라 궁대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16세기 말 조선의 바다에서 아프리카 출신 용병이 싸웠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진왜란을 조선과 일본의 전쟁, 명나라가 조금 개입한 전쟁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해귀의 존재는 그 스케일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넓혀주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쟁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당시 동아시아가 그 대항해 시대의 물결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이들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대한 역사의 파도에 휩쓸려서 지구 반대편의 전쟁터까지 오게 된 이름 없는 개인들이었던 겁니다.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혹시 이들의 모습을 짐작할 만한 시각 자료 같은 것도 있나요? 작가 자료에 천조장사전별도라는 그림이 언급되던데요. 네, 그 그림이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 그림 왼쪽 아래 구석을 보면 유독 피부가 검고 이국적인 복장을 한 병사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이 이 인물이 바로 실록에 기록된 해귀가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죠. 그림까지 남아있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그 그림 속 인물이 해귀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가요? 작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태도를 취해요. 명확한 증거라기보다는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한 가능성 높은 추정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단정할 수는 없군요. 네, 그림에 대한 설명이 명확히 남아있지 않아서요. 하지만 기록과 그림이 교차하는 지점에 이런 인물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소설의 가장 중요한 지점, 이순신 장군과의 연결 문제로 넘어가게 돼요. 맞아요. 이야기의 감동은 바로 그 경례 장면에서 폭발하는데 실제 역사에서도 해귀가 이순신 장군과 함께 싸웠다는 기록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가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해귀가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직접 활동했다는 명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장면은 순수한 문학적 상상이군요. 네, 그렇죠.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렇다면 작가는 왜 하필 이순신 장군을 등장시켜서 이런 상상력을 발휘했을까요? 근거 없는 허구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작가는 그 상상이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은 인물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한 개연성 있는 상상이라는 겁니다. 개연성 있는 상상이요? 네, 우리가 난중일기를 통해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어떤 인물인가요? 그는 전과를 보고할 때 이름 없는 노비나 격군, 그러니까 배에서 노를 젓던 병사의 공까지 하나하나 잊지 않고 기록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전투에 기여한 모든 사람의 공을 인정하고 기록으로 남겼던 그런 리더였죠. 바로 그겁니다. 작가는 바로 그 사실의 토대 위에서 상상력을 펼치는 거예요. 만약 이순신 장군이 이름 없이 싸우는 이 이국의 용병, 해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그는 분명히 그들의 공을 알아보고 존중을 표했을 것이다. 이것이 작가의 생각인 거죠. 사실의 공백을 그 인물이 가진 성품의 개연성으로 잇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역사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록 너머에 있는 그 인간의 정신에 더 깊이 다가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의 공백을 개연성으로 잇는다. 정말 멋진 말이네요. 결국 그 경례 장면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이순신이라는 인물에 대한 가장 깊은 헌사와 같은 상상이었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이 단순한 역사소설을 넘어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대하고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작가가 감자공주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면서 이 소설을 글 너머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더라고요. 네. 이미지나 소리, 영상 같은 것들로요. 네, 맞아요.
AI를 이용해서 소설 속 장면들을 시각화한 작업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작가는 왜 굳이 이런 추가적인 작업을 했을까요? 스스로 이것은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요.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요? 네, 역사를 완벽하게 증명하거나 고증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와 감각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AI가 만든 이미지들이 사진처럼 완벽하게 사실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어딘가 좀 흐릿하고 비현실적이고 마치 꿈속 장면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작가는 AI가 만들어낸 그 불완전함이 오히려 우리가 다루는 역사의 속성과 닮아 있다고 봐요. 과거는 결코 사진처럼 선명하게 복원될 수 없잖아요. 항상 파편적이고 일부는 유실되고 우리의 해석을 통해 재구성될 뿐이죠. 그렇네요. AI의 꿈결 같은 이미지는 바로 그 복원 불가능한 과거의 속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에요. 불길을 등진 배나 말없이 경내하는 사내 같은 장면들이 흐릿한 이미지로 구현될 때 우리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기억과 감정을 보게 되는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 정말 다르게 보이네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질에 가깝다는 역설이군요. 음악 작업도 하셨더라고요. 심장박동 같은 북소리가 계속 깔리는 음악이었는데 가사가 딱 한 줄이었어요. 네, 물은 기억한다, 이름 없는 숨을. 그 한 문장이 이 모든 창작의 핵심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죠.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배운 숨의 철학, 기억나시죠? 네, 바다에 잠시 맡기는 그 숨. 그 숨, 그리고 전쟁 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 그 모든 것을 거대한 바다가, 역사가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창작 활동은 위대한 영웅 한 명을 기리는 게 아니라 역사의 가장 밑바닥에서 세상을 덧받쳤던 이름 없는 존재들의 그 숨 하나하나를 기억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설, 역사 기록, AI 이미지, 음악, 이 모든 것이 결국 이름 없는 숨을 기억하기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입체적인 경험을 설계한 거죠. 오늘은 한 편의 소설과 그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바다를 지켰을지도 모르는 이름 없는 용병, 해귀의 이야기를 따라가 봤습니다. 네, 그의 이야기는 실록의 단 한 줄에서 출발해서 작가의 깊이 있는 상상력으로 완성되었고 마침내는 현대 기술을 통해 우리 곁에 살아있는 하나의 기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역사의 거대한 서사 뒤에 얼마나 많은 개인의 이야기가 묻혀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로 남기고 공백은 이야기로 잇는다는 작가의 태도는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기록된 것만을 역사의 전부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기록의 행간과 여백에 숨겨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요. 맞습니다. 작품의 마지막 문장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작가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당신이 바다 앞에 서서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온다면 그것은 파도가 아니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숨 하나가 당신 곁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오늘 우리가 만난 해귀처럼 우리가 배우는 모든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이름 없는 숨결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기록의 여백이야말로 가장 거대한 이야기가 잠들어 있는 깊고 푸른 바다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이들을 지웠으나 바다는 이들을 기억한다. 이순신 장군이 격려한 유일한 그림자, 해귀.